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소아소학영양과 박소원입니다. 저는 오늘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분변미생물 이식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100조 개 이상의 미생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 중에서도 장에 가장 많은 수의 미생물이 존재하며 위에서 소장, 대장으로 갈수록 점차 그 수가 많아지게 되며 장의 위치에 따라 장내 미생물의 조성도 각각 다릅니다. 장내 미생물은 사람의 몸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크게 이들이 하는 일을 대사 관련 기능, 보호 기능, 구조적, 조직학적 기능의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장의 구조적이나 조직학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장의 표면에 있는 세포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또 세포 사이의 결합을 튼튼하게 해줘서 장 세포 사이로의 투과도에도 영향을 주고 또 장세포의 위에는 뮤신이라고 하는 물질로 이루어진 점막층이 있는데 이 점막층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또한 면역계의 발달에 관여하게 되고 염증 매개물질을 조절하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에 대한 저항을 하는 등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 우리 몸이 소화하지 못하는 섬유질 등을 발효시켜서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단술지방산을 만들고 비타민이나 아미노산을 합성하거나 간에서 분비된 담즙산을 변환시키는 역할 등을 해서 우리 몸의 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왼쪽 그림은 장내 미생물이 장의 면역계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장관 내에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나 장내의 미생물, 또 세균 등이 존재하고 우리의 장은 이들에게서 우리 몸을 보호하거나 또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좋은 박테리아는 경쟁적으로 병원균을 억제하기도 하고 장 상피세포에 있는 여러 면역 관련 세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면역 반응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전적인 영향이나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이 항상성이 깨어지게 되면 병원균이 증가하고 유익균은 감소하게 되면서 유익균이 만드는 물질이 감소하고 점막층이 얇아지게 되면서 장의 투과도가 높아집니다. 이러면 병원균이 장 세포를 공격하면서 장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염증성 장질환이 일어나거나 악화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환자, 그리고 질병이 없는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을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한 연구에서는 궤양성 대장염인지 크론병인지 또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따라서 장내 미생물의 조성이 서로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질병이 없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유익균주가 더 적게 관찰되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또 소아의 염증성 장질환 환아들의 장내 미생물을 보아도 대조군과 비교해서 환아들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더 적고 불균형도는 더 높게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에서 더 많이 보이는 유익균을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주입을 해서 무너진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바로잡게 되면 염증성 장질환도 호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치료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염증성 장질환에서의 분변미생물 이식술입니다. 분변미생물 이식술은 반복적인 클로스트리디움균에 감염해서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항생제가 잘 듣지 않거나 자꾸 재발하는 경우에 2차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분변미생물 이식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혈액검사와 대변검사 그리고 음식일기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공여자의 대변을 얻어서 이를 주입할 수 있는 형태로 액체화하고 부유물을 모두 걸러낸 이후에 바로 주거나 또는 동결 상태로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주입은 내시경으로 하기도 하고 관장으로 주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경구 캡슐 연구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크론병에서는 분변미생물 이식술에 대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아직 없습니다. 6개의 연구가 지금까지 발표가 되었고요. 이를 모아서 분석했을 때 임상적 관해율은 51.8%였습니다. 하지만 대상 환자군도 모두 달랐고 그 방법도 다 달랐었으며 대조군이 없고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아서 아직 그 효과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에서 분변미생물 이식술에 대한 첫 보고는 1989년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궤양성 대장염 환자였는데요.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약제에 반응이 없어서 7년 동안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계속 가지고 살고 계셨고요. 기존의 장내 미생물이 궤양성 대장염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건강한 사람의 분변을 스스로 이식을 받았고 이식 후에 6개월간 추적을 했을 때 11년 만에 처음으로 약물 복용이 없이 증상이 없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서 궤양성 대장염에서 분변미생물 이식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궤양성 대장염에서 분변미생물 이식술에 대한 반응을 평가해보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위약군에 비해서 분변미생물 이식술을 받은 군이 확실하게 임상 증상이나 내시경 소견이 많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5일 연속 관장으로 분변미생물 이식술을 시행을 하고 총 10명의 연구 참여자 중에 9명이 연구를 완료했습니다. 이 중에서 임상적 반응은 7명, 임상적 관해는 3명에서 있었고 6명의 아이들은 이식 후 한 달까지도 반응이 유지되었습니다. 반응이 있었던 아이들에게서는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 많이 증가했고요. 또 여기 오른쪽이 장내미생물 조성의 차이인데요. 하늘색 점이 이식술 후에 반응이 있던 군의 장내미생물이고 연두색이 공여자의 장내미생물인데 처음에 이렇게 떨어져 있던 하늘색 점과 연두색 점이 이식을 하고 12주차 경과 시점에 다시 보면 하늘색 점이 연두색 점 쪽으로 이동을 해서 공여자의 대변 내의 장내미생물 조성과 비슷하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반응이 있던 아이들에게서는 클로스트리디움 6번과 18번 군집이 증가했고 반응이 없던 아이들에서는 박테로이데테스라는 균주가 많이 증가해서 장내 미생물이 분변미생물 이식술 이후에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2019년도에 미국 소화기협회에서 발표한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처음으로 분변미생물 이식술이 궤양성 대장염의 관해 유도에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변미생물 이식술의 관해 유지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또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더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또 분변미생물 이식술은 균을 그대로 다른 사람의 모임에 주입하는 방법이라서 안전성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여자의 혈액과 분변을 매우 꼼꼼히 검사하고 식단일기를 작성하고 최근에 문신을 받았는지 피어싱을 했는지 등의 여부까지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공여자 검사가 완료된, 즉 검증된 대변을 주입받은 이후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일시적이고 경미한 구역 구토, 가스가 차는 증상, 발열, 일시적인 배변 횟수 증가 등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성 장질환에서 분변미생물 이식술을 할 때에는 염증성 장질환 자체의 증상이 악화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며 실제로 부작용 연구에서 부작위 대조군 연구만 분석했을 때 이식술을 하고 나서 증상의 악화를 보인 경우가 전체의 4.6%로 일시적인 작은 유해작용보다는 증상이 호전이 되는지 또 염증성 장질환이 악화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변미생물 이식술의 반응을 예측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할 것입니다. 먼저 공여자의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대변을 준비하는 방법이라던가 투여 경로, 이식을 받는 환자의 질병 중등도와 기간 등이 분변미생물 이식술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는 공여자의 대변에서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식 전에 환자분들에게 항생제를 사용해서 기존의 장내미생물 조성을 재구성하기 좋게 만든다던가 또 이식술을 하고서 식단을 병행하는 등의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분변미생물 이식술을 대장내시경으로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구제제를 투약하면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래의 두 연구는 작년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분변미생물 이식술과 식단을 병행한 군에서 기존의 약물로 치료를 유지한 군에 비해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결과와 또 오른쪽 그래프는 위약군에 비해서 경구제제를 투약한 군이 임상적 그리고 내시경적인 관해를 보였다라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본원에서도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분변미생물 이식술을 하고 나서 그 효과를 평가하고 어떤 환자분들이 분변미생물 이식술에 더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진행 중인 연구로 현재까지 총 41명의 환자분이 분변미생물 이식술을 받으셨고 이 중에 아직 반응평가 이전인 2분을 제외하고 총 39명의 환자분 중에서 56.4%인 22명에서 임상 증상의 호전을 보였고 30.8%인 12명에서 임상적 관해를 보였습니다. 분변미생물 이식술 본원 케이스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2살 남자 환자입니다. 생물학적 제제를 계속 쓰고 있는데 증상의 호전이 없어서 계속 스테로이드 사용이 필요했고 반복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하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분변미생물을 시행을 했고요.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오른쪽 사진이 1년 후에 다시 한 내시경인데 점막이 많이 호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입니다. 16살 여자 환자이고 이 환자는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을 하기 전에 분변미생물 이식술을 원하셔서 이식술을 시행했고요. 처음에는 맨 왼쪽 사진처럼 굉장히 궤양이 심했는데 이식술 하고 나서 점차 좋아져서 한 달 후 사진이 중간 사진이고 마지막 사진은 2년이 경과한 이후의 사진입니다.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증상도 없고 내시경도 많이 호전되어서 최근에 약제를 감량하였습니다. 총 41명의 환자분 중에 처음 10명은 저희가 결과를 분석을 했고요. 10명 중에 6명에서는 임상 증상이 좋아졌고 4명이 관해에 도달했습니다. 반응을 보였던 환자분들은 처음에 반응이 없던 환자에 비해서 혈액 염증 수치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증상이 좋아졌던 환자들의 대변에서는 분변미생물 이식술 전에 박테로이데테스라고 하는 균이 더 적게 관찰이 되었었고요. 엔테로코커스, 로시아, 페디오코커스라고 하는 균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또 관해 상태에 도달한 환자분들에게서 분석을 했을 때도 이식술 전에 장내 미생물을 비교를 하면 관해에 도달하지 못한 군에서 박테로이데테스가 처음에 39.7%였는데 관해에 도달한 군에서는 3.3%로 일반적인 조성보다 많이 낮았었고 또 이식술을 하고 나서는 22.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식술을 하기 이전에 염증과 연관된 유전자의 발현도 확인을 했는데 관해군과 비관해군에서 크게 차이가 나서 분변미생물 이식술을 하기 전에 장내미생물의 조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장내 환경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식 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변미생물 이식술은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관해 유도를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크론병이나 소아염증성 장질환에서는 연구 결과가 불충분하고 장기적인 연구 결과나 분변미생물 이식술이 유지치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공여자 한 분의 대변이 모든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증상을 호전시키기보다는 공여자의 장내미생물 투여 방법이나 대변을 준비하는 방법 등 공여자 측의 요인과 이식을 받는 사람의 장내 환경 등의 요인들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